안녕하세요. 인코그랩TV 김승철입니다. 저는 오늘 외건의 무덤인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름 선전하고 있는 BMW 3 시리즈 투어링을 좀 타보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320i 럭셔리 라인 트림입니다. 3 시리즈 투어링 중에서는 가장 엔트리급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차를 좀 도심 안에서만 타봤을 때 느껴지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B48이라는 엔진 코드를 갖고 있고요. 트윈 파워 터보 엔진, 그러니까 트윈자가 들어있긴 하지만은 싱글 터보 엔진이고요. 2.0L 4기통입니다. 그리고 184마력과 30.6 토크를 내더라고요. 그런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공차 중량은 1600kg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지금 이제 신호에 멈춘 지 차가 됐는데요. 아이들링 스탑앤고가 걸렸었고요. 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자마자 약간의 진동을 수반하면서 엔진 시동이 걸리고 이제 차를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의 왼쪽 차로에는 그러니까 이 32세대의 7시리즈가 좀 지나가는군요. 고조 할아버지쯤 될까요? 이 차한테는 저렇게 이제 그 약간 뒤에 후방 안개등을 켜신 것 같습니다. 저 차는 지금 에코 프로 모드로 가고 있는데요. 가속력의 특징은 굉장히 좀 흐느적거리면서 가속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엑셀을 밟았을 때 즉각적으로 가속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탄력이 있는 고무줄을 한번 당겼다가 놓은 것처럼 그런 이제 주행 가속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많이들 BMW에 적용을 하고 있는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제일 기본 서스펜션이고 시트도 이제 기본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18인치인데 이제 둘드로 사이즈의 18인치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승차감이 가장 좋을 수 있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원래 전혀 이제 일기예보에 비가 없었는데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엔트리급이라고 하더라도 뭐 편의장비는 이제 남부럽지 않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길에 있는 맨홀 뚜껑이나 이제 요철 같은 거를 지날 때 이제 그거를 충격하면서 생기는 공명음은 실내에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승차감은 좀 굉장히 BMW 치고는 부드러운 편의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디스플레이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보면요, 그 에코 프로 버튼이 있고 컴포트가 있고 스포츠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누르면요, 아이들링 스탑앤고였을 때 엔진이 꺼져 있더라도 바로 시동을 거네요. 이 항목에서 스포츠 플러스는 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럭셔리 라인이어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프트 패들도 달려 있고요. 뭐 스티어링 열선도 있고, 요 스티어링에서 전해지는 가죽 촉감이 이 시트 표면의 촉감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더 부드러운 가죽으로 그렇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지금 이제 에코 프로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엔진 회전기가 안 보이죠. 에코 프로로 가면 평상시에 그냥 뭐 도심에서 주행을 하실 때에는 연비도 향상시킬 겸 에코 프로로 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차가 멈추니까 이제 시동을 끄네요. 여기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도 앞에 트림이랑 이 도어 암레스트 트림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컴포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컴포트를 하니까는 이제 이 타코메타가 살아났어요. 균형 세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에너지 이동을 한번 눌러 놓을까요? 이 컴포트에서도 그 아이들링 스탑앤고로 엔진 꺼진 상태는 유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기본 시트 같은 경우에도 시트 자체가 좀 단단한 편이네요. 쿠션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그런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엔진 작동 중 높은 편이오고, 그러니까 실내에서 제가 이제 오른손으로 더듬어 가지고 이 3존 에어컨 뒤에 에어컨을 켰더니 전기 사용량이 많아서 켠 것 같습니다. 이 컴포트로 하니까는 가속이 조금 더 깔끔하게 가속되네요. 가속될 때의 느낌은 훨씬 좋습니다. 컴포트가 회전수를 지금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도요, 토크가 굉장히 충분하게 나오는군요. 도심에서 운전을 하시더라도 주행의 품질까지, 특히 이 파워트레인의 그런 그 퀄리티까지 조금 희생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컴포트로 주행을 하시는 게 에코프로보다는 더 높은 만족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쓰는 RPM이 굉장히 낮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RPM은 굉장히
낮게 계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투어링 얘기를 잠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세단보다는 조금 더 크죠, 이 트렁크가. 왜냐면은 이제 D필러 부분, C필러 뒤에 있는 거기까지 지붕이 쭉 이렇게 더 연장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트렁크 공간을 크기를 큰 것을 좀 원하시기는 하지만은 좀 껑충한 SUV는 좀 타기 싫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진지하게 고려해 봄직한 그런 모델이 요 투어링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열 시트 폴딩이 되는 것은 물론 세단도 그렇게 되지만은 정말 큰 짐을 실어야 될 때에는 세단에서는 2열 폴딩이 되면 뒷좌석 공간에만 이렇게 지붕이 뻥 뚫린 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투어링에서 2열 폴딩을 접으면은 그게 트렁크 전체의 높이까지 큰 공간을 다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체감적으로 훨씬 좀 그 2열 폴딩이 똑같이 된다 하더라도 더 그 넓은 그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요철을 넘어가 보니까요, BMW는 어쨌든 3 시리즈는 스포츠 세단이잖아요. 어떤 모델이 됐든 그거에 맞는 그런 탱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락하기는 하지만 이 요철 변화에, 그러니까 노면 변화에 대해서는 그 원래의 본성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시내에서 좀 안에 이쁜 그림을 보여드리느라고 룸램프를 켜고 가고 있는데, 뭐 남들은 신경 안 쓰긴 하겠지만 약간 좀 얼굴이 달아오르네요. 이 노면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잘 주네요. 네, 승차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런 미세한 변화들을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엉덩이와 손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 차의 브레이크에 익숙하지 않은 탓이 크겠습니다만, 이제 차가 완전히 멈출 때 그때 살짝 브레이크를 풀잖아요. 네,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살짝 떼잖아요. 그러면 부드럽게 이제 울컥거림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 차는 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멈춘 직후에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살짝 힘을 빼면은 약간 앞으로 울컥하는 그런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차만의 뭔가 좀 부드럽게 세우는 그런 방법은 좀 따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는 안 보이겠지만은 앞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스포츠를 한번 그냥 눌러봤습니다. 역시나 바로 엔진이 켜지네요. 이 상태에서 에코프로로 바꾼다 해가지고 일단 켜진 엔진이 다시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른 BMW 모델에서도 이제 그랬었습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 이렇게 차를 타 보니까요, 이제 요거랑 그다음에 M 스포츠 패키지가 있죠. M 스포츠 패키지는 320i에서는 안 나오는 걸로 좀 보이거든요. 제가 가격표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320D를 해야지만 M 스포츠 패키지가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잠깐 그 에코프로로 다시 와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RPM이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높은 기어 단수를 쓰고 낮은 RPM에서 힘을 끌어올리다 보니까는 차에 약간 이렇게 떨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RPM을 떨구는 것에 목표를 둔 그런 그 주행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차가. 그런데 이 상태에서 컴포트로 다시 바꾸면 바로 이제 그 더 낮은 기어가 선택이 되면서요, 차가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돌격 자세 그걸 취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도심의 요새 제한 속도가 뭐 50, 30, 50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속도로 갈 때는 뭐 엔진음은 거의 안 들리다시피 하고요, 이제 타이어 구르는 소리만 좀 미세하게 차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럭셔리 라인이기 때문에 스포츠 서스펜션이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서스펜션은 좀 단단한 편이네요. 이 앞뒤 서스펜션이 좀 움직임이 짧게 느껴집니다.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거를 고민하실 것 같아요. 경제성이란 이유 때문에 디젤이냐 휘발유냐를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 디젤이 경제성이 더 좋은 것은 맞습니다. 연비도 더 좋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디젤의 연료 가격도 리터당 가격이 더 저렴하죠. 그런 복합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제 유류비가 덜 들기는 해요, 디젤이. 네, 그렇지만은 그 유류비 차이가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느껴지려면 연간 주행거리가 많은 편이어야 그게 좀 의미를 지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10,000km도 안 되는 주행거리를 나는 타는데 유류비 때문에 이제 320i 휘발유 모델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디젤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한번 좀 이 차와 디젤의 연비를 가지고 1년에 내가 지불해야 되는 유류비가 얼마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1년에 키로수가 많으면 당연히 이제 디젤이 더 훨씬 뛰어난 경제성의 장점을 잘 드러내지만, 그렇지 않고 뭐 도심에서만 짧게 움직이는 편이라든지 또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시다면 무조건 디젤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차가 멈춘 직후에 저는 평소에 다른 차에서 하던 대로 오른발에서 이제 그 힘을 뺐는데 여전히 앞으로 한번 울컥했습니다. 요 색깔이 지금 이 차의 실제 외관 색깔이 이렇거든요.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여기 지금 그래픽으로 나온 색깔이 이 차랑 좀 동일한 색깔로 되어 있는 게 그런 섬세함이 있네요, 이 차는. 네. BMW가 그렇게 한 거겠지만, 좀 예전에 3 시리즈는 이 스티어링 휠도 돌리는데 굉장히 무거웠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많이 좀 타협을 했네요. 사람들의 요구와 좀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예전만큼 그렇게 무겁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차를 좀 타보면서 꼭 이 3 시리즈 투어링에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지만은 몇 가지 흥미롭게 느껴지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첫 번째로는 얘가 이제 앞에 듀얼존, 그러니까 투존 에어컨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온도는 당연히 이렇게 다르게 세팅을 하겠지만, 이 차는 보면은 이제 양쪽의 풍향까지도 서로 다르게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온도 조절뿐만 아니라 풍향까지 이렇게 개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양쪽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독립성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주간주행등을 켜는 거에 있어서 외부 조명이 있거든요. 후방 주간주행등 항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제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예전부터 좀 생각을 했던 게, 보통 주간주행등은 앞에만 켜지는데 뒤에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당연히 BMW가 저의 그걸 봤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후방 주간주행등 항목이 이렇게 있더라 하는 점도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좀 좋게 느껴졌고요. 또 하나, 이 차가 다운시프트를 할 때 특이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정 속도로 주행을 할 때 우리가 그 속도에서 가장 낮은 기어를 선택을 하려면 이 시프트 패들 마이너스 쪽을 여러 번을 당겨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행을 하고 있다가 주행 중에 왼쪽을 길게 당기고 있으면, 그러면 중간단을 거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5단에서 갑자기 2단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스킵해서 바로 들어가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주행을 할 때 왼손이 좀 바쁘지 않아도 되게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면요, 제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잠깐 4단이 보였다가 2단으로 이렇게 바로 낮아지죠. 여기 표시에는 5단에서 2단으로 낮췄다라고 그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5단으로 가고 있었는데 제가 당겼기 때문에 4단으로 바로 내려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단을 거치지 않고 2단으로 그렇게 내려가더라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른 3 시리즈나 4 시리즈에서도 좀 그런 게 가능한 부분이 있었어 가지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3 시리즈 투어링의 좀 매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3 시리즈이긴 한데 이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 차를 타고 다니면 마치 아웃도어 활동을 하러 가는 기분을 주는, 이름에 투어링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차답게 그런 기분을 주는 효과가 있는 3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3 시리즈가 갖고 있는 매력들은 다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그런 것까지 갖추고 있는 부수적인 자동차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뭐냐면 나는 주로 차를 혼자 타고 다니고 별로 차에다가 뭔가를 실을 일이 없다 라고 했을 때에는 굳이 투어링을 선택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신데 투어링을 고른다면 이런 기분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속이 텅텅 빈 여행용 대형 캐리어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줄 것 같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들고 다니는 그런 상황 같은 거죠. 이렇게 쓰지도 않을 공간을 항상 운전 중에 끌고 다닌다는 것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혼자 타고 다니시고 짐 실 일이 많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투어링보다는 다른 차종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높아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20i 투어링 럭셔리 라인을 좀 이렇게 시내에서 타봤는데요. 제가 이제 세단을 타봤을 때의 기억과 좀 비교를 해보면 투어링이어서 좀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그런 일은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움직임의 특성은 세단이나 투어링이나 도찐 객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내에서 얌전히 다닐 때는 단단한 하체 감각을 빼고는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프리미엄 차 같이 그렇게 뛰어난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요철을 넘고 나서 차가 착지할 때 굉장히 단단함이 느껴지는군요. 자, 요 정도로 할게요. 320i 투어링의 도심에서의 맛배기 주행을 좀 해봤고요. 또 이따가는 제가 항상 기회만 되면 해보는 와인딩 로드로 차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320i 투어링의 럭셔리 라인의 도심에서의 시승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